자, 필수예제 10번 할게 하겠죠. 일단 필수예제 10번에 오른쪽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30초 동안 움직인 점 P의 속도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죠? 그 속도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다음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알겠죠? 이게 축을 잘 봐야 되는 게 X축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축이라 되어 있고 맞죠? 근데 Y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V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처음에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5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끝이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는 5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넓이를 한번 다 구해볼게. 알겠지? 넓이. 여기 일단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25고 맞지? 그럼 여기 사각형이 밑변도 오고 높이도 오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25가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10부터 15까지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도 똑같이 2분의 25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간 삼각형은 밑변이 얼마냐면 15부터 25 밑변은 10 밑변은 10이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5가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5가 되는 거겠지 맞지?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여기는 25라고 이렇게 적을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2분의 25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쌤이 왜 넓이를 구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속도 그래프에서 맞지? 우리가 중학교 때 한 번씩 과학 시간에 이런 걸 가끔씩 한 번씩 했나? 중학교 때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중학교 때 속도 그래프에서 맞지?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그 넓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속도에서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뭐 쌤 이런 내용 전혀 안 배웠는데요 이러면 그냥 지금 외우면 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적분 가서 쌤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얘들아 0부터 5초까지는 앞으로 2분의 25만큼 간 거야. 앞으로 2분의 25만큼 갖고 맞지? 그 다음에 5초부터 10초까지는 다시 앞으로 25만큼 가고 맞지? 그 다음에 다시 10초부터 15초까지는 다시 앞으로 2분의 25만큼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10초까지 그치? 근데 이제 15초까지 5초부터 10초 10초부터 15초 15초부터 20초인데 아니다 0초부터 5초 5초부터 10초 10초부터 15초 이렇게 되는 건데 15초부터 25초까지는 뒤로 얼마만큼 갔다는 소리야? 뒤로 25만큼 갔다는 소리야. 이게 밑에 있다라는 거 맞지? 그럼 뒤로 25만큼 가면 2분의 25 그 다음에 또 2분의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5만큼 뒤로 갔다는 소리지. 이해가 되나? 그런 다음에 다시 25초부터 30초까지는 앞으로 2분의 25만큼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0초부터 15초까지는 전체적으로 50만큼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맞지? 그 다음에 다시 15초부터 25초까지는 다시 뒤로 50만큼 갔다가 맞지? 뒤로 50만큼 갔다가 뒤로 25만큼 갔다가 다시 25초부터 30초까지는 2분의 25만큼 이렇게 갔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 맞지?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 기억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꾸었다 이러면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형광펜을 한번 해볼까? 운동 방향을 2번 바꾸었다. 그럼 돼지꼬리에서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냐면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꾸면 뭐가 돼 있어? 속도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속도는 0이다 이렇게 맞지? 운동 방향을 바꾸면 속도가 0이다. 그 문제에서 속도가 0인 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처음에 속도가 0인 거는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처음에 가만히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니까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꾸었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바꿨냐면 몇 초일 때와 15초일 때와 2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10초부터 20초까지, 그러니까 10초가 여기고 20초가 여기인데 10초부터 20초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뭐하면 우리가 가속도라고 그랬어? 속도를 뭐하면 우리가 가속도라고 배웠습니까?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배웠잖아? 그럼 미분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마치 기울기. 그럼 10초부터 25초까지는 얘들아 직선이니까, 마치 직선이니까 뭐 11초일 때의 기울기나 뭐 16초일 때의 기울기나 뭐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직선이 될 거 아니야. 마치?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 3이면 3, 4면 4, 뭐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면 3,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속도가 뭐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직선이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티귿. 출발 후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곳이다. 그럼 속도가 0인 거는 아까 했지만 그래프에서 속도가 0인 거는 여기가 되잖아. 맞지? 근데 세 군데가 있긴 한데 문제가 출발 후라고 얘기했잖아. 출발 후 속도가 0인 거는 몇 초하고 몇 초밖에 없는 거지? 15초하고 25초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내용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7-16번 한번 볼까요? 7-16번에 뭐 똑같이 위로 이제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기억부터 이거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7-16번에 빨간색으로 별표를 여기다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해야겠죠? 이건 문제가 어려워서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문제에서 t가 a인 곳에서 가속도는 0이다.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속도를 구할 때 우리가 속도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속도를 미분하라고 했잖아. 미분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맞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세요. A부터 B까지 속력은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7-16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속도와 속력, 이 차이를 알려줄게요. 속도와 속력. 그러니까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는 건데, 속도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적어보세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시속 30km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마이너스 20km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속도로. 그럼 버스가 앞으로 30km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20km 가면은 처음에 갈 때 속도는 30인데 다시 뒤돌아올 때 속도는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뒤돌아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냥 부호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속력은, 갈 때 속력은 그냥 30이었죠. 그럼 뒤돌아올 때 속력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부호를 없애서 20이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속력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절대값이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그 유제 7-16번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도 이렇게 하나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A부터 B까지는 속력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A부터 B까지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10, 여기가 10, 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19, 8, 7, 6, 5 이렇게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감소하는 게 이게 맞다라는 거지. 니은은 맞는 거야. 그렇지? 근데 디귿을 보면은 B에서 C까지 속력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B에서 C까지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잖아. 마1, 마2, 마3, 마4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속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선생님이 없다라고 했지? 그럼 속력은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위에 부호가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는 감소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 이제 속도의 그래프 맞지? 속도는 감소하는 게 맞지만 속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력은 마이너스를 없으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속력은 부호가 없다. 알았지? 속력은 부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 것만큼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인 것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얘들아 일단 8011번에 빨간색을 3개 하고요. 알겠죠? 빨간색을 3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밑에 유제 있잖아. 유제도 빨간색으로 별표를 각각 이렇게 3개씩 이렇게 해놓고 우리 먼저 필기부터 할게. 알았지?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넓이의 변화율 형광펜, 그 다음에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형광펜. 자, 이거 2개의 형광펜 한번 해봐. 알았지? 그 다음에 예제 11번도 여기 그림자 끝의 속도 형광펜 그림자 끝의 속도 형광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형광펜. 이렇게. 알았지? 형광펜을 한번 해봐. 그래서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문제에서 키가 170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 가로등이 3인 거예요. 그치? 3m.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치? 뭐 사람의 키가 뭐라고 되냐면 180이니까 그림에서처럼 1.8m.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문제는 이제 이건데, 근데 사람이 매분 100m의 속도, 매분 100m, 매분 100m. 그럼 100m면은 매분 100m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1분 뒤에 100m가 가는 거잖아. 맞지? 1분 뒤에 100m 맞지? 2분 뒤에는 얼마를 가는 거야? 2분 뒤에는 200m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임의로 t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몇 미터를 가는 거예요? t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100t만큼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고, 맞지?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고,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얘들아 형광펜 아까 했니? 여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자, 여기 형광펜 했어. 자, 그 다음에 돼지코리를 빨간색으로 적는데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그쵸?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얘를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뭐 이러면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변화율이 별건 없어. 그냥 미분하라는 소리. 알았지? 그럼 우리가 밑에 있는 유제 7-17번에 우리 어디다 형광펜 했어? 7-17번에 넓이의 변화율을 이랬잖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빨간색 이렇게 한번 적어봐. 알겠지? 아까 여기다가 형광펜 이렇게 했잖아. 밑에 돼지꼬리에서 넓이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여기다가 미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7-18번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필기하시면 되는데, 아까 어디다가 형합해냈지? 부피의 변화율 여기다 형합해냈지. 부피의 변화율. 그럼 여기다가 대지코리에서 우리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 그냥 부피를 구해서 뭐 하면 된다?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선생님이 별표 3개를 하고 강조를 하시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일단 그림자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림자의 길이가 여기인데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x. 자, 괜찮죠?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비례식을 쓰는 건데 여기 조그만 삼각형에서 1.8대 x는 그쵸? 1.8대 x는 전체 큰 삼각형에서 몇 대 몇 하면 될까? 3대 100t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삼각형에서 1.8대 x는 큰 삼각형에서 3대 100t 더하기 x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내항의 곱은 3x는 외항의 곱이랑 똑같다. 그럼 얘가 180t 더하기 1.8x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항시키면 1.2x는 180t가 되는 거고요. 그쵸? 양변을 1.2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 10을 곱해볼게. 알았지? 그러면은 12t는 뭐가 되는 거냐면 1800t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12x는 1800t. 그럼 양변에 4로 나누면 4, 3, 12, 4, 4, 16, 4, 5, 20. 그럼 양변을 또 3으로 나누면 x는 150t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150t가 되는 겁니다. 150t 이렇게. 괜찮죠? 150t. 맞지? 150t. 그럼 이제 문제에서 2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냐면 금방 구했지.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럼 150t인데 얘를 뭐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미분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이 뭐가 되는 거니? 150이 된다라는 거죠. 의외로 간단하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를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1번이 좀 어려운데요. 그림자 끝의 속도. 이것도 똑같은데 선생님이 속도는 뭐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냐면 길이나 위치,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거. 어떤 길이 개념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자 끝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림자 끝의 길이. 그럼 그림자 끝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그림자 끝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미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t가 되는 거죠. 이거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25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치? 그림자 끝이라고 하면은 여기 끝이니까 왜 이 전체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 쌤도 물론 고등학교 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되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근데 얘들아 별거 없더라고. 그냥 그림자 끝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보자 이렇게 외우는 게 오히려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림자 길이를 변화율? 그럼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림자 끝은 왜 전체를 봐야 되지? 개빡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거 되게 쌤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그냥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 알았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제는 쌤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요.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7-17번 같이 한번 해볼까? 7-17번. 잔잔한 호수면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0.4
4m/s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초 뒤에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0.4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2초 뒤에는 0.4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0.4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임의로 우리가 t초 뒤에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0.4 곱하기 t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는 건데, 이렇게 원이 있는 건데 t초 뒤에 반지름, 그러니까 t초 뒤에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0.4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자, 괜찮죠? 자, 그런데 돌을 던지고 나서 5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넓이는 임의로 미지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반지름이 0.4 곱하기 t니까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지. 그럼 반지름 얘를 제곱하면 0.4를 제곱하면 0.16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t도 제곱하면 t 제곱에 파이를 붙이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반지름 제곱 파이. 그러면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적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뒤에 파이는 상수니까, 그치? 0.16 파이 t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0.16 파이가 뭐다? 얘가 상수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1가 내려오면 0.32 파이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넓이의 변화율인 거죠. 그쵸? 근데 문제가 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t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t 대신에 5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5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5만 곱하면 0, 6, 얘가 1.60 파이.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1.6 파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좀 어색해도 뭐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7-18번 할게.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3cm의 비율로 커지도록 공기를 넣는데, 그러니까 구 모양의 풍선인데 처음에 반지름이 5라는 거지. 처음에 반지름이 5인데 이게 만약에 1초가 지나면 반지름이 3cm, 매초 3cm로 커지지? 그럼 1초 뒤에는 5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맞지? 2초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또 3cm 커지니까 5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t초가 지난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5 플러스 3t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5 더하기 3t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부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9의 부피 공식이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 옆에다 살짝 적어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치? 그럼 넣는 3분의 4 파이까지 그대로 적고 반지름이 5 더하기 3t지? 5 더하기 3t의 몇 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하면 상수 3분의 4파이는 그대로 적고, 정기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미분하면 전체를 보고 미분을 한다고 그랬지. 3이 내려와. 그럼 3이 내려오고, 그럼 여기는 5 더하기 3t에 뭐가 되고, 얘가 제곱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전체를 보고 미분했을 때는 속미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속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맞지? 근데 문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5초 후에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t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5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수 한번 해볼게. 여기 3이랑 약분되고 여기 3이랑 곱하면 12파이라 적고요. 그렇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를 대입을 하면은 15 더하기 5가 20의 제곱이 400 맞지?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12파이 곱하기 400이 4800파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자, 7강이 좀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연습 문제 10개 풀고요. 알겠죠? 연습 문제 A단계 10개 풀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학원에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질문 받고.